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함수 열기 찾아보기 문서 오전 커마리거. 자, 오늘은 폴드가 좀 틀립니다. 상설 기출문제로 가겠습니다. 상설 기출문제 쪽으로 가겠습니다. 상설 기출문제 1회. 뭐 실습할 시간 따로 들진 않을 거고요. 그냥 속도만 조금 천천히 좀 진행할 거고 잘 되시면 그냥 혼자 사시고요.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좀 기다리다가 저하고 같이 또 그 다음 문제 진행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자, 여기는 교재 페이지 124페이지. 늦게 오신 분들은 거기 교재 124페이지 제목 밑에 보시면 경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들 하세요. 데이터 입력하는 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숙제를 돌리죠.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고 요즘은 요 정도 입력하는 양이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뭐 제 생각에는 조금 한 3분 아니면 뭐 끝나지 않을까.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요건 좀 주의하시고 데이터를 나중에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입력을 그러니까 요런 거 딱 보시면 혹시 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하면 안 되느냐 뭐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줄 알고 있긴 하지만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 입력이니까 굳이 그런 기능을 쓰지 마시고 그냥 요렇게 그냥 직접 그냥 기능 쓰지 마시고 그냥 입력 됐죠? 그렇게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판매가 이게 콤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럼 이것도 그냥 그 직접 그냥 입력할 때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다른 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뭐 그 정도 주의사항만 드리면 이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시험에 맞는 타이핑 연습을 좀 하셔서 속도를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작업 20 들어갈 거고요. 이제 전체 문제에 대한 전체 설명을 해드렸죠, 지난주에. 자, 기본 작업이 20회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A1, E1 영역은 저하고 이제 똑같이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저보다 이제 앞서가야 됩니다, 이제는. 왜? 이미 기능을 다 배웠잖아요. 자, A1, H1 범위 설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어디 있는지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글꼴 분석, 크기 18, 글꼴 스타일, 굵게, 뭐 리본 메뉴상에 명령이 있으니까 사용하겠습니다. 밑줄, 밑줄, 실선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고요. 그 중에 밑줄, 실선 같은 겁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확인하시고 클릭. 목록이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영역이 보이네요. 5개의 영역을 동시에 선택하라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일단 그러면 먼저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 누른다. 나머지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범위가 많아서 읽진 않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자, 이런 명령이 값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우리가 찾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클릭. 그 다음 A3에서 H4, A3에서 H4 얘기네요. 셀 영역은 셀 범위는 셀 스타일 강조색 6으로 진행하시오. 자, 셀 스타일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목록을 펼치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뭐 나타나는 모습이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나타나. 여기가 셀 스타일 부분입니다. 여기가 셀 스타일 부분고요.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셀 스타일. 자, 이름 찾는 데는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강조색 뷰. 어, 예림 씨 제 화면 보시면 파일 경로 나와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고 교재 페이지 수도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3번. A1 셀의 제목 앞뒤에 특수 문자 핫 스페이드인가요? 그거 봐. 스페이드. 잘 안 보이네. 자, 선택하시고 수정하려고 할 테니까 F2번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그리고 뭐 앞뒤 어느 쪽에다 커서 두시고 한 글자 하면 블럭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이용해서 키보드 였는 기호를 입력한다. 자, 그 다음 여기 뒤에 부분에 작업을 하실 때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지만 복사 붙여넣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항에 따라서 일정 내용 범위 설정하시고 복사 단축 깨우셨죠? 컷 스위치 옮기시고 붙여넣기 뭐 이렇게. 수정 완료가 되면 엔터. 뭐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난다. 잘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틀렸다가 아니라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틀렸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생각 안 합니다. 그쪽을. 항상 그건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거고요. 자, 4번. H에서 H14. 아, 얘기네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보셨다고요? 오케이. 세일스식 대하상자 안에서 보셨다. 세일스식 대하상자를 표시한 단축키가 뭐라고요? 현출원이다.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끝.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으면.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 첨단위 공개와 숫자 뒤에 원을 표시 이와 같이 표시하시오. 표시에 15200이면 15,200원, 원이 0은 0이면 0을 0으로 0원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숫자를 다룰 때 0과 샵이 있는데 서로 혼용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샵, 콤마, 샵, 제로. 끝자리 제로를 지금 문제 내용은 끝자리를 0자리를 0으로 코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이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 땅 다운 빼먹기 원. 제가 만병통치약처럼 쓸 거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 5번 A3에서 H14 영역은 모든 테두리. 테두리 작업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가 모든 테두리. 아직 복습이 덜 되셔가지고 뭐 버거우시면 그냥 저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물건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사이사이에 저장을 꼭 해주시고. 자, 기본 작업 3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여러 가지의 기능들 중에 고급 필터나 조건부 서식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자, 그 다음. 자, 아마 여기 있는 문제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예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시간은 없고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어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 시간이 안 되기, 여건이 안 되는 관계로 일단 뭐 회차별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문제 내용을 기본 작업 30대 대해 다음 시상을 처리하시오. 상공전자 4월 급여 현황표에서 직급이 과장이거나 직급이 350만 미만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죠. 자, 고급 필터라는 용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되면 이거 무조건 떠올라야 됩니다. 이거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고급 필터를 적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작성되어져 있어야 되며 결과를 나타낼 레코드가 필요하다. 그럼 진행하는 순서 이런 거 과정으로 진행한다. 조건 작성 어떻게 한다고요? 특정 셀의 필드명 아래에 조건 기준값으로 작성을 한다. 그 다음 조건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나온다.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따지셔야 되고 엔드 조건 작성하는 방법과 오화 조건 작성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엔드 조건은 같은 행위에다가 조건값을 나열한다. 오화 조건은 서로 다른 행위에다가 조건값을 나열한다. 그 다음 결과를 나타낼 위치에는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낼 것이냐 간혹 특정 필드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낼 때는 빈 셀 하나만 선택해주면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낸다. 그 다음 특정 필드만 나타냈을 때는 해당 필드명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나중에 그 해당 필드명을 범위 설정해서 처리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없으면 어차피 문제 진행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천 기본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 자,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고급 필터 조건은 A20에서 C22셀의 범위를 알맞게 입력하시오. 자, 지급액이 350만 미만,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이죠. 뭐뭐이거나 라는 표현이 있으네요. 오화 조건이네요. 그러면 오화 조건을 작성했는데 작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A20셀로부터 작성하시오.
A. 그러면 한 개를 직급이라는 필드명 복사. A20세 선택 붙여넣기. 그다음에 과장 복사. 솔직히 우리 수업 앞전에 1군에서 수업하듯이 그런 속도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안 하시면 힘듭니다. 제발 시킨 대로 좀 해주세요라고 계속 제가 잔소리를 했잖아요. 복습하시라고. 저 믿고 따라오시면 남들보다 조금 고생을 좀 덜 할 겁니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죄송합니다. 오화 조건이죠. 서로 다른 행위다 작성하셔야겠죠. 분명히 복습만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걸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또 낭비하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실 때쯤 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또 시간 낭비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제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고 안 하고 계시면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식인지는. 그다음에 여기 학교 다니시는 분이 좀 있죠. 그래서 뭐 학기 중에 시험을 보겠다고요? 솔직히 학기 중에 시험 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건데요. 시험 중간고사 봐야 되고 기말고사 해야 되고 뭐 리포트 써야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럼 겨울방학에 똑같은 또 패턴으로 또 공부한다. 그럼 뻔하지만 겨울방학에 또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그리고 이게 한두 번만에 제 판단이 아니고요. 제가 꽤 오랫동안 느꼈던 판단입니다. 그리고 검증도 해봤고요. 물어도 봤고 여러분들한테. 자, 두 번째 삼각형 가겠습니다.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시대 A25셀로 나타나죠. A25셀 여기죠. 그러면 특정 필터명이 문제 없었네요. 없었다라는 건 모든 필터 다 나타내겠다라고 해석하셔야 된다 그랬고. 그럼 끝. 자, 그러면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밀 필터를 보고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별과 다른 장소의 복사 명란에 커서 넣으시고 A25셀 클릭 확인. 양이 좀 많은 건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장이 아닌 녀석이 나타나는 건 350만 미만이라 그런 거죠. 뭐 그런 거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충 훑어는 보셔야지 결과에 대해서. 자, 사이사이 저장. 자, 계산 작업 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진행한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문제 풀이 방법이냐? 아니요. 그런 선입관은 버리시고 쭉 문제 읽어보시고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눈에 바로 안 보인다. 일단 무조건 패스부터 하세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뭔가 잘 보입니다. 자, 어, 저는 일단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동그라미 1번 위에 보시면 문제 2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고 그랬죠. 그럼 사이사이 저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자, 1번. 표 1에서 서류가 85점 이상이고 시험이 80점 이상인 합격자 수를 계산하시오. 계산된 합격자 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에 이명, 에버리지 플스, 카운트 플스, 서밋 플스 중 알맞은 함수와 M% 연산 사용. 아마 이거 교재에 이런 자료는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있었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조가. 제가 그랬죠. 수식 함수는 교재에 있는 게 다고 몇 가지가 빠져 있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라고 제가
커버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함수명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서류가 85 이상, 시험이 80점 이상,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엔드 조건인지 어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은 엔드 조건이다. 이고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격자 수 개수를 계산하겠다. 그럼 주어진 함수 속에서 개수와 관련 있는 게 count if를 쓰다. 그러면 equal count 함수명 결정 났잖아요. 이제 형식에 맞춰서 작성 count ifs 형식 공부는 되어져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end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다. 서류 범위 콤마 85 이상 그다음 엔터 치면 뭐 어떤 숫자 값이 나오겠죠. 뭐 자신 없으면 이렇게 엔터 한번 쳐보시고 뭐 자신 있으시면 이제 뭐 이 정도는 자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M% 데이터 연결 M% 연산자 명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비문법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 한 번도 풀이를 안 해보았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시간 드릴게요. 네? 한 5분 드릴게요. 정확하게 딱 4분 드리겠습니다. 4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풀이 안 되셔도 좋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기억에 남겨야 되니까. 이 유형은 우리가 교재에서, 일본 교재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시간을 한 4, 5분 드렸다. 조금 내용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수업 스타일상.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되신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뭐, 함수는 거의 뭐,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뭐,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 90 이상은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풀기가 제대로 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생각입니다, 생각. 함수에 대한 생각.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함수명 파악 다 하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일단 수식의 형태 반복제 나타나고 자동치역이 한번 사용 상대될 때 이야기는 이제 안 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풀려는 첫 번째 단계는 이 일부터 해야 되죠. 남자, 여자 판단하려면 주민등록번호에 성별 코드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거부터 뽑아서 일세일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텍스트 원본 데이터 주민등록번호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넘버 8번째부터 시작해서 콤마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한 개를 뽑겠다. 요렇게. 그럼 다 뽑아놨겠죠. 그러면 1이면 뭐?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4면 뭐 떠오르는 함수가 있으세요? 추저함수. 근데 추저함수는 이 문제에 안 맞죠. 사용을 하면. 왜? 그 함수 쓰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저함수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의 접근은 이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죄송한 이야기인데 초중고를 거치면서 수학 시간에 이거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의 배수, 홀수 짝수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그 다음에 2의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3의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4의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아마 수학 시간에 어딘가에서 배웠을 거다. 아마 제 생각에 한 중학교쯤에서 배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카들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수학적인 이야기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중고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 이상을 생활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하려면 대학 가서 대학 수학이라는 거 하면 됩니다. 원래. 미적분 고등학교 때 포기해도 대학 가서 그저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것들, 통계나 이런 것들. 그냥 어찌됐든 우리는 그때 기본만 배우신 거고,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홀수 짝수를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건 이의 배수거든. 그러면 이의 배수는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짝수, 그게 짝수죠. 그러면 홀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둘을 나눴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고. 그걸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제가. 그냥 그게 없다. 기억에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기억을 되새기고. 그러면 이 내용을 나눴을 때 나머지 MOD, 이 각 주민등록번호 성별 코드 값을 2로 나눈다. 그럼 이렇게 나누면 0과 1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0이냐 2냐 물어보면 되죠. 일단은 제가 1이라고 물어볼게요. 그 이유는 제가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여자분 계시니까. 자,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맞다 틀리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맞을 경우에 남자, 틀릴 경우에 여자 맞아요? 예? 정신 차리세요. 남자 여자 막 바꿔 쓰면 안 됩니다. 나머지가 1이라고 물어봤던 건 코드가 1, 3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남자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자. 요즘 문제 요것만 딱 보여드려가면 조금 시끄럽습니다. 요즘 세상이. 자, 왜 시끄럽냐고요? 왜 남자냐고 물어보냐고요? 여자라고 물어봐도 되는데. 그래서 요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성별 코드를 뽑았어.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부터 한 개를 뽑았어. 나머지 값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1이냐 0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1로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0으로 물어볼게요. 남녀 차별하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다가 정답입니다. 예? 두 가지 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true죠. 그럼 나머지 0인가 물어봤다는 건 성별 코드가 2, 4란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여자부터 먼저 나와야 됩니다. 또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자부터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요거까지 한번 더 적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드 주민등록번호에서 이거 적어보세요. 지금 적는 이건 적으세요. 화면이 없습니다. 화면이 없습니다.
1일 때 남자, 2일 때 여자, 3일 때 남자, 4일 때 여자 무슨 함수 떠오르신다고요? choose. 오케이. 참고용.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네? 이거 우리 교재에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우리 교재에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교재, 이 형태는 교재에 있었다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쉬워야 되는데 이게 더 어려워 보이죠? 예? 원래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원래. 함수 측면에서 이게 더 어려운 거라고요, 원래. 어찌됐든, 요런 풀이 방법도 있다. 에, 종이 한 장 차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자, 문제 2에 3번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세요. 저 안 읽을 겁니다, 그거. 거기 있는 문제. 그 풀이 바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문제? 30초 드릴 테니까 빨리 문제부터 읽으세요. 제가 왜 안 읽으려는지 알죠? 예? 그 이유를 알고 계시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고요. 그 이유를 지금 제가 왜 이걸 문제 안 읽는 이유를 왜 모르시는 분? 그러면 또 질문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왜 아시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우리 교재에 있었던 문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거. 예? 자동 지역이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되고, 문자 O, 대문자 O, 영문자가 있습니다. O의 범위, 상대 참조, 슈즈, 개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교재에 있는 것만 완벽하면 95%다 풀 수 있다고요. 그리고 주어진 내용이 표시해야 될 데이터는 문제에 쌍따옴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다. 아이고, 음, 음. 문제 2번에 4번 갈게요. 이게 3번이었나? 꾸준히 하세요. 하시면 8월달 안에, 뭐, 7월달은 힘들지만 8월 안에는 다 해결 안 되겠어요. 8월 초까지가 우리 목표였는데.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신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수요일 날 우리 가정이 마치는데 빨리 시험 보셔야 됩니다. 시간 끌면 안 됩니다. 8월 말에 해야지. 안 됩니다. 그냥 바로 하세요. 자, 표사에서 분류와 생산 일자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를 표시해. 물론 이것도 똑같은 건 아닌데 뭐 유사한 걸 한 것 같거든요. 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분류는 모든 대문자로 표시하고 모두 대문자니까 이건 up라는 함수가 떠올라야 되고 생산 일자의 월만 추천한다. 월 표시하는 함수이다. 이제 month. 표시의 분류가 컴이고 생산일자가 2012년 12월 30일 경우에 컴 대문자 대시 12로 표시하시고 어퍼먼스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함수명과 딱 같다. 주어진 함수명과 같다. 그 금상첨화 M% 연산자 사용 어딘가 필요하나 보죠.
상대 절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자동 채우기 한번 사용하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대문자 분류 코드 값을 가져와서 대문자로 바꿀 거다. 상대 참조. 가로다. 데이터 연결. 그다음 그 옆에 대시라는 게 있어야 되죠. 대시는 참조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입력. 그다음 이 옆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연결. 생산 일자에 월이 연결돼야 된다. 생산 일자 월 가져와서 상대 참조 월을 표시하겠다.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중간 과정 확인 없이 그냥 이렇게 해야지. 잘 되시는 제 설명 없이 지금 잘하고 계시죠? 자, 2에 5 가겠습니다. 5번. 표에서 평균과 눈길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등급표, 그냥 여기 있는 자료를 다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부분의 자료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알고 출발하자는 거고요. 참조하여 등급을 계산하시오. 빈셀 0셀 범위에 순위는 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1위.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랭크점 EQ라는 함수. 어찌됐든. 그 다음, 표가 두 개 준비되어 있네. 원본표가 있고 등급표, 기준표가 있군요. 그럼 이건 V루급이나 H루급인데 구조가 이런 방향이네요. 그럼 이건 H루급을 써야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 거의.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져야 되겠죠. 지금 이 시점이면. 자, 그러면 등급을 계산하려면 순위를 알아야 되고, 원본의 순위 값이 없죠. 그러면 원본의 순위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순위는 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1등이다. 이거 가지고 순위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위에 다시 보니까 평균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잖아요. 평균. 이 자료를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유추해 보건데 이거 가지고 등수를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이거 가지고 등수 매겨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등수 매겨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등수 매겨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판단은 문제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자, 이꼴 랭크점 위큐. 자, 원본 데이터, 개별 자료, 빈 셀 클릭해서 이미 셀을 클릭해서 방향키로 이동, 상대 참조, 그 다음 전체 자료, 범위 설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도 있다. 그리고 등수 매겨야 될 범위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 사람들은 뭐 아니면 개수는 절대 참조, 정렬 방식은 평균 점수잖아요. 의미가. 그러면 전체 자료의 성격이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는 어떻게 등수 매긴다고요? 점수는 높은 점수가 1등이다. 그럼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수는 아이에서 등수 매기세요. 그것을 방식을 뭘 한다고요? 네이림 차순 방식. 제로. 가로 닫고 N. 제가 이걸 얘를 안 올렸군요. 그 다음 이걸 들고서 이 순위 값을 들고서 여기 가면 되죠. 그러면 비교 방향이 오른쪽, 기준표에서 비교 방향이 오른쪽, 수평 방향 H루급을 이용해서 값을 가져올 거다. 찾는 값, 등수 값, 콤마,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절대 참조, 콤마, 등급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셋은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등급행이 필요하다. 등급행은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2.
비교시 일치 유무라고 표현했죠. 비교를 어디 하고 있습니까? 여기를 비교하고 있죠. 1, 3, 5, 7. 근데 여기 4를 못 찾고 6을 못 찾죠. 그러면 뭐 true 범위 개념. 숫자일 때 범위 개념이고 그다음 오름 차순 형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야 true라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가로 닫고 엔터. 어, 잠깐만요. 이제 뭐 죄송한데 뭐 여러분들 그 함수가 익숙해졌다고 가정하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앞에 다 보세요. 앞에 다 보세요. 랭크 함수에 그 끝자리에 0 있죠.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생략 가능이란 걸 안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true도 자 v2급이나 h2급의 true도 생략 가능합니다. 이걸 왜 가르쳐 드리냐면 교재에 보면 이게 생략되어서 나오는 책들이 좀 있거든요. 만약 기출문제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보셨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략하는 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생략이라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기본 자 익숙해지면 이제 생략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되게 가대평가하다 봅니다. 뭔가 생략되어 있으면 이상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우리는 제가 저 믿고 따라야 죠 그냥 제가 시킨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상하다 그러면 제 개인 연락처, 메일 주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물어보세요. 남기세요. 사진 한 카드 찍어서 여기 좀 이상한데 뭐 대답해 달라고 하면 바로 적답을 해주도록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할 겁니다. 노력하도록. 아, 한 번도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아직 마실 때가 어찌됐든 끝나고 나도 모른 척 하지 않을 테니까 합격하실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물론 유효기간은 8월 달까지. 아니요. 그 이후에 하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하시는 게 너무 아마 그 이후에 연락도 잘 안 하시고요. 네, 지금 딱 하세요. 제일 좋습니다. 또 도와드릴 누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거하게 한 이유는 이런 조합이 이런 뭐 H도가 에버리지 조합은 있었는데 H도가 랭크점 EQ 조합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붙였고요. 자, 그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로 이 계신 분들 다들 부담 없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의 뭐 그냥 바람이겠죠? 아닌가요? 제, 아니 여러분 다 실력 다 좋으시죠? 네? 저 쳐다보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래도 계시는 게 어딥니까? 자, 다음 3-1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 중에 자주 나오는 게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때 이 자료가 어디 있죠? 쓰면 없는 대로. 자,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해 다음 시상을 처리하시오. 혹시 피벗 테이블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저하고 같이 가세요. 저하고 같이. 급여 명세서표의 직책은 행위 팀명은 열로 처리하고 값의 실수령액의 평균을 계산하여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결과물입니다. 동일 시트 A20셀에 시작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정확계만 설정하시오. 값 영역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 대화 상태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지정하시오. 인사팀, 재무팀을 표시하도록 하시오. 아마 네 개 삼각형 4개 중에 3개는 위에 3개는 직접적으로 우리 교재에 다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실제. 자, 그러면 티비어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요약 집계표를 만드는 기능이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선택. 기능은 어디냐고요? 삽입에 표에 피벗 테이블. 기억 안 나시면 저하고 같이 가세요. 자, 피벗 테이블. 그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요약 집계표를 만드는데 이런 범위,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수해야 될 지난 문제에서 첫 번째 삼각형에 기존 워크시트, 동일 워크시트, 분석 작업 1시트 위치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A20셀로부터 시작. 자, 확인.
자, 배치하죠. 배치 사항은 위에 있습니다. 직책, 필드명 중에 직책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직책을 행, 드래그, 팀명, 필드명 찾았어요? 열, 그리고 실수령액의 평균, 실수령액의 평균. 자, 실수령액이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요약값이 합계값이 화면에 나온다. 바로 바꿉니다. 여기 합계 수령 실수령액 목록 단추 눌러서 값필드 설정 그리고 평균 확인 그러면 평균이 아니라 이름으로 바뀌었죠. 네. 자, 두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 행간이 정확히만 설정. 요게 이제 표현이 조금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값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익숙해지면 좋은데 익숙해지기가 힘든 이유가 자주 이 문제를 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디자인 탭에 총 레이아웃의 총합계 이 표시 숨기기 이렇게 나오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설정을 했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 결과물에 행의 총합계만 설정. 요거 좀 요거. 이런 그대로인데 이걸 찾아가기가 좀 어쨌든 정답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자, 그다음 세 번째가 값 표시 영역의 표시 형식은 표시 형식 처리해야 되는데 자, 해당 필드명 작업해야 될 필드명 실수령의 평균이죠. 그럼 요 녀석이 화면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활성 필드, 선택 필드인 거 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해당 그게 화면상의 사항별 탭 안에 표시 형식을 처리해 주는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설정 이름 확인하시고요. 활성 필드, 선택 필드, 필드 설정 그리고 각 필드 설정창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면 아래쪽에 표시 형식 셀스식, 표시 형식 그리고 사용자 죄송합니다. 숫자 범주에 문제 그렇게 나와 있었죠.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체크하라는 이야기고요. 지정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 네 번째, 인사팀, 재무팀만 표시. 자, 인사팀, 재무팀만 표시하고 홍보팀은 표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죠? 걸러낸다는 이야기거든요.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나타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제가 이거 보여도 드렸습니다, 실제. 시험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뭐, 필터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때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자동 필터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필터 목록 단추. 를 이용해서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인사팀, 재무팀만 나타내시고 홍보팀은 나타내지 않겠다. 저장. 네,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진행할게요.